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경기 부천 물류센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관련된 누적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밀접 접촉이 많은 환경에서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9일 만에 40명대로 늘어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부분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연관된 감염입니다. 인천에서만 20명 이상 추가 확진됐고 근무자와 지인, 가족 등 공식적인 누적 확진자만 36명입니다. 확진자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검사 대상이 4,000명을 넘어 추가 확진자는 계속 더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방역당국은 구내 식당과 작업실, 셔틀버스 등을 주요 감염 장소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그리고 작업장에서의 어떤 접촉 이런 부분들을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보고 있고요. 밀접 접촉이 많은 환경이었지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호황을 맞은 물류업체가 대학생, 주부 등의 고용을 크게 늘렸는데 정작 감염 관리는 취약했던 겁니다. 2층에서부터는 자유자재로 마스크 안 쓴 분도 있고 턱에만 걸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관리자분들이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물류센터발 감염세가 확산되면서 경기 부천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선별진료소를 추가 신설하고 고교 3학년 이외의 학년으로 확대된 등교 수업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등교 수업이 확대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정부가 오늘 생활방역 세부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에어컨은 창문을 닫고 쓰되 최소 2시간마다 환기를 하고 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야외 수업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 오늘 정부가 생활방역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 복도 등 실내에 있을 땐 마스크를 쓰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되 운동장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할 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등교할 때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오염이 될 경우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에어컨도 창문을 닫고 쓰되 최소 2시간마다 한 번 이상 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환기가 불가능한 곳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땐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고 최소 하루 한 번 이상 소독을 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바람 세기도 낮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선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신규 환자가 2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환자였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환자는 서울에서만 8명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확진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별개의 지역 감염 사례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 이어 마켓컬리 물류센터 근무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켓컬리 측은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 비축된 물량을 우선 배송하는 등 배송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지난주 고3에 이어 오늘 2차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2, 중3, 또 유치원생까지 전국적으로 240만 명이 등교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윤보미 기자, 지금 나가 있는 학교는 오늘 수업이 잘 진행됐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신초등학교입니다. 오늘 1, 2학년 학생 300여 명이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특히 1학년은 입학식을 3월에 온라인으로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교실에 나와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긴장과 설렘 속에 진행된 오늘 정규 수업은 오전에 모두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아침 일찍부터 북적였던 학교도 오후 들어서는 다시 조용해졌는데요. 지금은 학생 60여 명만 긴급 돌봄 교실에 남아 있습니다. 학교는 철저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 모두 등굣길에 체온 측정을 하고 발열 유무를 확인한 뒤에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또 실내에서 서로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교실에선 책상도 혼자 씁니다. 급식은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제공됐는데요. 급식실 식탁에 투명한 칸막이가 설치됐고 학생들은 서로 자리를 띄우고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별도의 격리 경관도 마련됐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 학교에선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서 앞으로 주 1회 이상 이렇게 등교 수업을 하고 원격 수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면서 2차 등교를 하지 못한 학교도 꽤 있죠. 네,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거나 확산 우려가 있는 학교는 등교 수업을 중단하는데요. 2차 등교 첫날인 오늘 전국에서 561개 학교와 유치원이 등교 수업을 연기했습니다. 100곳 중 3곳꼴로 계획대로 문을 열지 못한 셈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경기도 부천에서 251곳이 등교 수업을 미뤘습니다. 또 경북 구미시에서는 180여 개 학교가 등교 수업을 미루기로 결정했고요. 서울에서도 유치원생 확진자가 나온 강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학교와 유치원 110여 곳이 다음 달로 등교와 등원을 미뤘습니다. 이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친 학생들은 속속 귀가 조치했습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 지원 비상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하면서 각 시도교육청과 방역당국과 함께 학교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신초에서 KBS 뉴스 윤봄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의혹을 최초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이후 첫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정 의원은 이 할머니의 서운함의 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운동이 후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수요 시위가 오늘도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이후 처음입니다. 시위에 참석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과 관련해 할머니가 느끼는 서운함의 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수 인권운동가의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이사장은 이어 30년 운동의 성과를 이어가되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이 지연된 원인을 돌아보며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었다면서도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의혹 해소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위엔 정의연 현 운영진을 비롯해 시민 80여 명이 참석했지만 윤미향 전 이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요 시위가 열린 옛 일본 대사관 일대에선 어제 토론회에서 위안부를 매춘 등으로 비유하며 막말을 쏟아낸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동대책위원회 등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소녀상을 철거하고 수요 시위를 중단하라면서 윤미향 전 이사장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중국에서 보트를 타고 태안 해안가로 미입국한 6명 가운데 오늘 용의자 1명이 검거됐습니다. 지난달에도 인근 해안가에서 수상한 보트가 발견된 적이 있어 조직적인 미입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태안 해안가로 밀입국한 6명 가운데 용의자 1명이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오늘 태안 해경으로 압송됐습니다. 지난 20일 모터보트를 타고 중국 산둥성 웨이아이에서 출발해 21일 태안 의양해수욕장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지 닷새 만입니다. 해경 조사 결과 밀입국한 용의자 6명은 보트를 타고 태안 해변에 도착한 뒤 준비된 승합차를 타고 함께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심 차량이 목포시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목포시 일대를 탐문 수사하던 중 용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모선 없이 보트를 타고 왔으며 붙잡힌 용의자는 2015년에도 3년여간 불법 체류하다 강제 출국당한 적이 있습니다. 해경은 용의자를 상대로 밀입국 목적과 경위를 조사하고 나머지 5명의 행방을 쫓는 한편 승합차로 이들을 이동시킨 국내 조력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0일에도 바로 인근에서 수상한 고무보트가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된 적이 있어 조직적인 밀입국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경이 기름통도 있는데 중국 거 같고 봉지 같은 게 이런 게 다 중국 한문 중국 것이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경 전담수사반은 충남지방경찰청과 공조해 미립국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자원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에 연루된 김 씨에 대해 사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체포된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A 씨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자금이 건네진 배경 등을 캐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받은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한우 고기 사 드시는 분들이 늘면서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반면 지역 축제들이 열리지 못하면서 대표적 횟감인 광어 수요는 줄었다고 합니다. 이윤희 기자가 코로나19로 바뀐 밥상 물가를 전해드립니다. 마블링이 잘 된 이 선홍빛 고기 정말 먹음직스럽죠. 국내산 소고기 한우입니다. 한우가 어떤 음식인가 맛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비싼 게 문제입니다. 남이 사주면 모를까 내 돈 주고 먹기는 부담스러운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우 하면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먹게 된다는 인식이 강한데 최근에 긴급 재난지원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어딜 가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뭘 사 먹었네 하는 얘기들 자주 하시죠. 그중 한우 먹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비싼 가격 탓에 엄두를 내지 못하던 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서 용기를 내봤을 듯한데요. 오랜만에 맛있고 든든한 것 좀 먹어보자. 이참에 소고기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작정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우 사실 분이 많이 늘었어요. 네. 평상시는 잘 못 잡수시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특히 편의점 내 한우 특수가 두드러집니다. 요즘 1인 가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편의점에서도 고기 파는 것 다들 아실 텐데요. GS25의 경우 지난달 재난지원금과 연관된 매출 가운데 전월 대비 매출이 가장 크게 신장한 품목 10개 중에 4개가 이런 축산 품목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우는 전월 대비 판매량이 235%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각 가정마다 지급되면서 기왕이면 소고기라는 소비 심리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한우가 재난지원금 특수를 누리자 한우 플렉스라고도 합니다. 플렉스, 일시에 거금을 쓰는 행동 혹은 자신의 능력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과시하는 이 소비 성향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짜면 황소도 잡아먹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옛 속담이 현실이 된 느낌이죠. 몇 해 전 한 개그 프로그램이 유행시킨 이 대사와도 맞아떨어집니다. 돈 많이 벌면 뭐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네, 갑자기 한우 수요가 껑충 뛰면서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도매가 기준으로 이 한우 등심 가격이 1kg당 74,713원, 통계 작성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가격 상승에는 최근 코로나19로 미국 육가공 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줄어든 점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그러니까 공돈을 얻은 심리가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요즘 표현으로 이른바 보복 소비 심리와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일명 집콕족들을 위해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서 육류를 활용한 다양한 고급 요리법이 등장했죠. 단순히 구워서 썰어 먹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왕 집에서 구워 먹을 거 제대로 먹어보자 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수비드, 마이야르 반응, 드라이 에이징 등 소고기를 요리하는 다채로운 방법들을 시도할 절호의 기회 속에 그만큼의 수요가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돼지고기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돼지고기값 역시 5개월 새 64%나 올라 올 들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돼지고기는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구워 먹는 부위는 인기인 반면
급식 등에 주로 쓰이는 뒷다리살 등은 재고량이 크게 늘어 부위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한우나 삼겹살은 대체로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 생선으로 불리던 광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역 축제가 취소되면서 자연산 광어 시세는 전년 대비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기가 광어가 많이 잡히는 철이기도 하지만 5월 자연산 광어 물량 중 30%가량을 책임졌던 서천의 광어 축제, 그리고 완도의 해산물 장보고 축제 등이 전년 취소되면서 광어 수요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광어와 같은 회나 수산물은 집밥보다는 외식 비중이 높다 보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매출 피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자연산 광어 특가 상품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자연산 광어요, 자연산 광어요. 양식 광어보다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사태 속에 들려온 한우와 광어값 소식은 방향이 어쨌든 어딘가 씁쓸한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농민도 웃고 동네 사장님도 웃고 가게 형편도 풀리길 바랄 뿐입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네, 이 나라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GDP, 즉 국내 총 생산을 따져보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순위가 2계단 뒤로 밀리면서 세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집계한 한국의 명목 GDP는 약 1조 6천억 달러로 조사 대상 38개국 중 10번째였습니다. 2018년 8위였다가 지난해 캐나다와 러시아에 밀리면서 2계단 하락한 겁니다. GDP 순위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는 2009년과 2013년, 2014년, 2015년에 한 계단씩 순위가 올랐고 2018년에는 2계단 오르며 8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명목 성장률이 1.4%에 그치면서 순위를 내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우리 성장률은 OECD가 집계한 47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명목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만큼 생산됐는지 시장 가격에 합계를 내는 지표입니다. 나라 경제의 크기를 따질 수 있어 국가 간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주로 쓰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21조 달러를 넘었고 라이벌 중국은 14조 달러로 미국을 7조 달러 차로 추격하며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일본과 독일, 영국, 프랑스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 1,000달러 정도로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함께 줄어들면서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22위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경주 황남동 고분에서 신라시대 고위층 유물로 추정되는 이 금동 신발 한 쌍이 43년 만에 출토됐습니다.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서 더 귀중한 유물들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황남동에 위치한 1500년 전 신라시대 고분. 이곳에서 금동 신발 한 쌍이 나왔습니다. 신발 표면엔 T자 모양 무늬가 뚫려 있고 발등 부분에는 둥근 모양의 금동 장신구가 달려 있습니다. 경주 신라 고분에서 금동 신발이 나온 것은 경주 인왕동 고분 이후 43년 만입니다. 금동 신발 외에도 금동 다리미와 말 장신구 등 귀중한 유물이 나온 것으로 보아 고위층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유물들이 출토되는 점으로 봐서 상당히 높은 신분의 신라 왕족 내지는 귀족들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고, 신발이 나온 고분의 크기는 중심부에 있는 120호분 무덤 크기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작은 크기의 무덤에서 다양한 귀중품이 나온 경우는 극히 드물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한 고분 안에 무덤 3개가 있어 가족 관계로 추정되는데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중심 무덤인 120호분에선 더 많고 중요한 유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흙이 아닌 굵은 모래로 무덤을 만든 형태도 독특합니다. 봉군 축조 방식을 새롭게 마사토로 조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적성분 조사에서 처음 나온 사례라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고분 위에 집을 짓고 밭을 경작해 많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고분. 지난해 8월부터 추진된 문화재청과 경주시의 신라환경 복원 정비 사업으로
신라 시대의 또 다른 풍속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과 관련돼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두고 대립해온 두 강대국이 더 격한 갈등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중국이 내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포문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어떤 제재를 할 거냐는 질문을 받자 오늘은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이번 주 안에 매우 강력한 모종의 조치가 나올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It's something you're going to be hearing about before the end of the week. Very powerfully, I think.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해 오면서도 엄포 내지 경고 수준의 언급을 해왔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제재나 보복 조치가 곧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예고한 대로 관세나 비자, 금융거래 등에서 홍콩이 그간 누렸던 특별주의를 박탈한다는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백악관도 중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불쾌해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압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He's displeased with China's efforts and that it's hard to see how Hong Kong can remain a financial hub if China takes over. 이런 가운데 홍콩 내부에서도 보안법 반대 시위대와 홍콩 경찰 수천 명이 곳곳에서 충돌 기미를 보이며 일촉즉발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현충일 연휴를 보낸 미국에선 해변과 수영장 등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인 영상이 공개돼 지방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모든 주가 경제 재가동에 나선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주는 여전히 신규 확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한 풀파티장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습에 놀란 시당국은 건물 내 수용 인원의 25%만 받으라는 권고 사안을 이제부턴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So we are going to be enforcing the 25% occupancy requirement, 50% for restaurants. Again, the goal is not to be heavy-handed at all. We want people to voluntarily to comply.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 풀파티장 영상도 이번 연휴 기간에 찍힌 겁니다. 이 영상이 퍼진 이후 카운티 정부는 여행주의보를 발령했고 이 지역 방문자들에게는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습니다. If you're worried about getting sick, obviously, or you want to distance yourself, it's pretty much to each their own. You just kind of have to do what you feel is right. 미 전역의 해변에도 사람들이 몰려 나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My family has the same mindset as me, and we kind of just agreed that if we get it, we get it. We're going to handle it as a family and just get over it because that's what family does.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엘라바마, 캘리포니아 주 등 미국 18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감소한 곳은 10개 주에 그쳤습니다. 미국 50개 주가 모두 부분적 전면적인 경제 재가동에 나선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주에서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아진 브라질에선 사회적 격리가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친 브라질인들을 위해 브라질 한국문화원이 조각상을 이용한 응원 메시지를 선보였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입니다. 브라질 한국문화원 앞에 설치된 인사하는 조각상에 조명이 비춰집니다. 한복을 입힌 조각상에 혈관과 뛰는 심장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무궁화와 광화문으로 한국을 표현하고 브라질 국기와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대 예수상이 나타나면서 두 나라의 화합을 기원합니다. 태극 문양의 색깔이 입혀진 조각상에는 한국어와 포르투갈어로 된 희망이란 글자가 나타납니다. Muito bonito. Muito bonito. Gostei bastante. Dá para mim ver da minha casa lá. Eu fico admirando de lá.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4분 분량의 이 영상 메시지는 코로나19에 지친 브라질인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계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아진 브라질에는 2달 넘게 사회적 격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를 극복했듯이 브라질 국민들도 반드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상파울루 중심대로에 세워진 조각상의 영상 메시지는 오는 31일까지 매일 밤 선보일 예정입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합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경제 재개 기대감과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맞물리며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선 가운데 사흘 만에 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42포인트 상승한 2031.2에 코스닥은 4.52포인트 내린 724.59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경제 정상화 움직임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장중 방향을 잡지 못하고 등락하다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LG전자가 하반기 빠른 실적 회복 기대감에 4% 넘게 상승했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선주도 줄줄이 급등했습니다. 또 두산그룹 경영 정상화 방안 확정을 앞두고 두산그룹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 나사가 처음으로 민간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주인 한국항공우주는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전 오른 1234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호남과 제주에서는 오전에 그리고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낮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또 강원 영서 중남부, 경북 북부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는데요.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 내륙과 서해안 그리고 호남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4도, 청주, 광주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 서울이 22도, 청주와 광주 24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덥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날이 계속 덥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